자, 지금부터 특별 세션 세 번째 다문화 교육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유길상 교수입니다. 보통 이제 다문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보통 그 국제결혼을 그런 가정의 문제, 또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나라가 많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내에 있는 국내 기업들도 외국인과 더불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한 어떤 국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나 또 외국인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국내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같이 더불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세션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국제화, 세계화, 지식 정보화에 따라 가지고 갈수록 이제 국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이 가운데서 이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텐데요. 문제는 이제 그 발표하실 그 박영숙 대표님의 그 발표 자료를 보니까 미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박영숙 대표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래 국제학교 이사장님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 과거 이제 영국 대사관의 공보관, 또 주한 호주 대사관의 홍보실장님도 역임하시고, 이 미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박영석 대표님으로부터 하여튼 미래가 어떤 이제 글로벌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한번 듣고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우리 다문화 교육과 어떤 글로벌 탤런트 육성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35분 정도 발표를 듣고 또 이어서 김은영 박사님의 어떤 토론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박사님은 지금 현재 CEO 인터내셔널의 대표님을 맡고 계시고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시면서 한국이나 아시아권, 뭐 유럽까지도 널리죠 활동을 하시는 아주 국제적인 명사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제로 유명하신 두 분 발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이런 세션을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두 분 발표자와 토론자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35분 정도 그 발제를 듣고 한 10분 정도 토론을 갖고 그 다음에 플로우에서 또 여러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만 봐주세요. 오케이, that's good. 일단 제가 영어로 하기보다는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말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미래 예측 연구는 1966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죠. 뭐 점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포춘텔링 이런 거와 달리 학문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세계 미래 회의 World Future Society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 미래 학회 World Future Studies Federation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는 UN 미래 포럼, OECD, EU 등등 미래 관련된 대부분의 기구에 약 30년간 한국 대표, 뭐 리에종 오피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간 영국 정부, 호주 정부 근무를 했고 그 다음 미래국제학교 등 하면서 미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칼 세이건 잘 알고 계시겠죠? 이분이 이런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코스믹 칼렌다라고 해서 빛의 속도로 변하는 우주의 역사,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면 그것을 1월 1일이라고 하면 요 한 달을 약 10억 년으로 줄여서 보니까 9월 달이나 되어서야 약 90억 년이 지나서 단세포, 11월 달에 다세포, 12월 달 바빠집니다. 12월 달이 되니까 플랜트가 나왔습니다. 18일 날. 그리고 24일 공룡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29일 공룡 사망입니다. 공룡이 wiped out 됐다고. 사실 공룡이 1억 8,300 몇만 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닷새 살았습니다. 닷새. 그리고 인간의 흔적은
31일, 12월 31일 아침에 apes appear. apes 유인원 우리의 조상이 태어나서 네 발로 기다가 9시 24분 PM에 두 발로 walk upright, 두 발로 바짝 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1초의 문자 만들고 1초의 피라미드 만들고 1초 전, 이 달력 끝나기 1초 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 여기까지 보시면 참 느리게 변하죠. 그런데 예, 저희가 보기에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털이 빠져 잘못 가면 이렇게 농담입니다. 잘못 가면 뚱보될 수 있다. 뭐 이게 컴퓨터의 변화의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 세상을 보여주는지. 1943년이 되면 1943년에 최초의 IBM 컴퓨터, 집채만한 컴퓨터를 하나 팔면서 이 IBM 회장이 아이고 이놈의 컴퓨터 5대만 팔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미 1950년대에 IBM 704 모델, 1980년대 PC가 나왔습니다. IBM PC. 이 PC가 나왔을 때는 컴퓨터의 지능이 지렁이만큼 똑똑하다가 2020년이 되면은 몽키만큼 똑똑해집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면 2007년, 이것은 레이 커스와일 MIT AI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최고 전문가가 2007년이 컴퓨터가 원 마우스 브레인을 가졌다. 즉 쥐새끼만큼 똑똑하다. 지금 현재 2025년이 되면 컴퓨터는 원 휴먼 브레인이다. 인간의 머리만큼 똑똑하여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하고 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 컴퓨터 한 대는 인구가 93억, 90에서 93억으로 봅니다. 93억의 머리 다 합쳐놓은 것보다 컴퓨터 한 대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급속하게 엑스포넨셜 그로스를 한다. 컴퓨팅 파워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해서 이 변화의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영원한 것이 없다. 심지어 기업도 사라지고, 여러분 사라진 기업 많이 봤죠? 올해만 해도 뭐 리만 브라더스의 GM, 제너럴 모터스의 뭐 이런 101년 된 기업도 사라졌고, 카네기 홀 하나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죠? 락카펠라 센터 하나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등등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우도 사라지고 뭐 대한생명 사라지고, 아무튼 보시면 기업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엠파이어마저 영원하지 않다. 제국마저도 나치 제국 6년, 대영 제국 350년, 포르투갈 제국 500년, 우리나라 2조 500년, 그 다음에 보시면은 로마 제국 1200년 뭐 등등 해서 이런 제국들도 로마 제국이 사라져서 지금 바티칸 조그맣게 남아있죠. 이 변화는 미래 사회에는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의 큰 와중에서 제가 오늘 교육에 대해서 여러 메가 트렌드 중에서 소셜 테크놀로지에서 end of reading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지 않고 voice in, voice out, 목소리만 들어갔다, 목소리만 나온다. 이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출판사가 망할 수 있다. 아니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지금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에서 PDA를 나누어 준 겁니다. 이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PDA를 나누어 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2년 전에 PDA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가령 초등학교에서 삼투압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삼투압을 설명을 한다고 선생님이 딱 썼습니다. 삼투압의 논리는 이렇고 이걸 가지고 뭐 정수기를 만들 수 있다, 뭐 뭔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아이가 학생이 타타타닥 이렇게 검색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 쓰자마자 아이들이 검색을 해서 선생님 그게 아니라는데요. MIT 박사가 어젯밤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노벨 수상자가 3초 전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knowledge, 지식을 던져주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보다 72억 배나 많은 지식이 PDA 속에, 인터넷 속에 공짜로 오픈소스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육의 의미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왜 다문화인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사이언스 말레이시아의 대학교에서는 국어, 과학, 수학, 영어라는 과목을 없애고 문제 해결, 의사결정 능력, 비판적인 사고, 이게
problem solving, 뭐 communication skills나 비판적인 사고, analy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뭐 이 의사소통, communication skills, 그다음에 팀워크, 리더십, 멀티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4년 후면은 선생이 수학 선생이 발령되어 나가는 게 아니고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선생이 발령이 되어 나간다. 이런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급속하게 교육이 변하고 있다. 특히 지금 교육 개혁안에 보면 15세에 대학 입학을 시키자. 왜냐하면 쓸데없는 지식. 어제는 시험에 맞아서 동그라미 치지만 오늘 틀린 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현미경이 새로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좋은 망원경이 새로 나왔어요.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제 맞았다고 시험에 맞았다고 오늘도 시험에 맞는 정답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던져줄 필요 없이 빨리 대학교에 보내서 리서치를 시키고 4년 과정을 하고 이 중에서 1년은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서 자원봉사를 시키겠다. 이미 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19세 입직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85세까지 계속 공부하러 들어옵니다. 25세에 또 공부하러 들어와요.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대학일 수도 있고 평생 교육은 아니면은 커뮤니티의 어떤 공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영원히 지속되는 교육이다. 이렇게 되면 초중고등학교의 시험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의미가 사라지죠. 어제 맞은 것은 오늘 틀릴 수 있다. 더욱더 과학이 브레이크스루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은 하나만 본다. 이렇게 되면 학원 산업이 급격하게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 중에 보면 유튜브를 42% 본다라는 사실 알아요. 뉴스 봤어 하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봤어. 유튜브에서 봤어. 거기에다가 인터넷 30%, 그 다음에 NBC, ABC, CBS, 뭐 이 폭스 TV 10% 미만이다 이거죠. 점유율이 이미.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지상파 방송들이 소멸할 수 있다. A death of old media입니다. old media. 신문은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래학에서는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연결돼 있고 40억 명이 PDA 가지고 검색하거나 인터넷 이메일 쓰고 있습니다. 아바타 뭐 등등 해서 이게 전부 이머징 이슈, 로봇가 친구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더 많은 것들 중에서 정리를 하면 에이징 소사이티가 온다. 에이징 다 알고 있겠죠. 에이징 출산 고령화 시대가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동 산업이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잘 모르죠. 출산 고령화, 아동 산업, 특히 아동 제품, 아동에 대한 상품, 아가방 이런 산업들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블렌딩,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오늘의 이 다문화는 지구촌이 문화 통합뿐만 아니라 피부 색깔까지 통합할 수 있다를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 베이비가 이미 나와서 여러분들은 머리 색깔과 눈 색깔은 지금 현재 기술로 선택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는 2030년이 되면 지구촌 인구의 60%가 기후변화 가지고 먹고 산다. 우리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60%.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물 부족 들어가 있죠. 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 산업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라든가 뭐 의식주도 거의 기후변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기후변화 속으로 들어간다.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 과학기술만 발전하는 게 그대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 계속 따라갑니다. 그죠? 세상이 자꾸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또 배우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육도 미래 산업이다. 여기 있는 이 미래 메가 트렌드는 미래 산업입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면 먹을 게 끝까지 남는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피메일 여성성 강화. 여기도 보니까 여성들이 게이에 있는 여성성 강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뭐 음기가 뜬다라는 것보다 산업시대, 농경시대에는 남성의 힘, 근육질, 그죠?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힘이 필요했지만 이제 정보화 시대에 정교하고 정제되고 세밀하고 섬세하고 센시티브하고 거기에다가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여성이 경쟁력을 더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티, 국제화가 되면서 글로벌 가버먼트, 오늘 뭐 이 글로벌 HR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왜 전부 다 글로벌화한다. 전부 다 글로벌. 왜 글로벌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글로벌리티, 국제화가 나온다. 그 다음 홈얼론,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사실 집 장사 망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에서 전 세계 600만 명 주택을 왜 구입하느냐, 구매하느냐 물어봤더니 1번 와이프하고 마누라하고 자식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한다. 1번입니다. 이 자식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다. 이렇죠. 그러면 뭐가 결국은 접속하지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잠깐 빌리고 돌아다니고 아파트가 적어지며 특히 고령화가 지속화되면 10가구가 한 집으로 모입니다. 어디 마을회관에 모여서 삽니다. 노인들이 고령화되어서 무서워서. 그러므로 집들이 남아돌 수 있다. 2025년 지금 현재 23%의 집들이 공짜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난한 나라 어차피 집도 없으니까 전 세계 23%의 집은 공짜다. 앞으로 집이 무료화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집 사기 위해서 뭐 20년을 노리겠다 이럴 필요도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 제롬 글렌이 40년 전에 미래 포뮬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82년도 영국 정부에 들어가서 이 도표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 정신이 나갔네. 82년도에 컴퓨터를 못 보던 시절에 제가 이 도표를 보고 자 농경시대가 오고 7000년, 산업시대 200년, 그리고 정보화 시대 50년, 2015년부터 후기 정보화 시대가 간다.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의식기술 시대로 간다. 권력이동, 종교에서 권력이 점점 빠집니다. 옛날에는 종교가 무소불위, 두 번째로는 네이션 스테이트, 국가로 가다가 국가에서 마저 권력이 빠져서 기업으로 가서 기업에서 개개인이 1인 시위, 1인 댓글, 1인 블로그화, 1인 기업화, 1인 네트워크화, 1인 권력화, 미네르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개개인이 똑똑해지는 시대가 온다. 왜냐하면 정보 공유하러 나도 너만큼 알아.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제품은 식량자원 팔다가 기계 팔던 회사들이 다 망한다. 정신 나갔다 제가 그랬습니다. 기계를 팔아야 돈이 되지. 82년도니까. 하지만 정보 서비스의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았죠. 그때 제가 컴퓨터를 모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보 서비스화, 지금 구글, 이베이, 아마존 뭐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보 서비스를 파는 업체가 1위에서 10위까지 한다. 네트워킹입니다. 다음번에 다가오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이미 유튜브 같은 것이 네트워크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헌팅 게더링 소사이어티에서 에그리컬처럴 소사이어티, 인더스트리얼 산업 시대가 그 다음 정보화 시대 다음에는 에이지 오브 네트워크,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떼돈을 벌 수 있다. 유튜브, 마이 스페이스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입니다. 이 1943년에 IBM 체어맨 토마스 왓슨이 아이고 이놈의 컴퓨터 5대만 더 팔아봤으면, 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 다음 1977년도에 켄 올슨 유명한 말입니다. 누가 컴퓨터를 집에까지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집에 64%의 컴퓨터가 집에 있다. 그 다음 자,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늘 HR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캐시어라고 합니다. 캐시어. 가장 많은 일자리가 캐시어입니다. 누구든지 물건을 만들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점원이죠, 점원. 가장 먼저 사라진 점원은 1970년도에 오라이 버스 차장. 버스 차장이 버스 돈 받는 점원이었죠. 30만 명의 직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캐시어, 슈퍼마켓에 캐시어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 미국에서 월마트에서는 새우깡에 RFID 칩을 안 넣으면 칩이 싸져서 거의 뭐 1센트 미만이니까 칩을 다 넣습니다. 칩을 안 넣으면 아예 안 받아요. 제가 미시건 시집에 갔는데 이미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제가 물건을 잔뜩 사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이 데스크가 없어요. 다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을 안 받아요. 너무 놀라서 오늘만 공짜인가? 이 통로를 통과해서 갔더니 벽에서 쭉쭉쭉쭉 하고 영수증이 나옵니다. 내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5만 명이 5천 명으로 500명으로 사람들이 준다. 이렇게 일자리는 사라지고 2020년이 되면 리더로 읽으면 정말 이 사람이 얼마짜리인지도 읽힌다라는 거죠. 이 사람 머리에 가발을 썼는데 가발은 폴리에스터 위기인데 얼마고, 그죠? 여기 보면 1,500유로를 월렛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란제리 30 아이템에 전부 다 더해가지고 얼마다. 이제
칩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으면 얼마짜리, 저 사람이 얼마짜리인가. 이게 하나의 큰 산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퍼뜨리고 바이러스 치료하고 똑같습니다. 칩 넣고 칩 블로킹하는 이 산업이 또 엄청나게 떠서 뭐 캠브리지나 아들레이드 대학이나 MIT에서 전부 블로킹하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에이즈 환자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또 리더로 쫙 읽으면은 자기가 에이즈 환자라는 게 사람에게 알려지기 싫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블로커 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커 백을 보면 여기에 블로킹하면 이 환자의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 사라지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출판이 되면서 리더로 읽고 그리고 두루마리 노트북이 나와서 여러분들 뭐 가지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3월 달에 달력을 끼고 와서 뭐 웬 달력? 그랬더니 탁 던지는데 우산처럼 파박 펴지는 두루마리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이폰으로 남편을 불러요. 찍 부르면 남편이 저 심리 밖에서 탁 튀어나옵니다. 이제 바람 피울 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쯤 맞고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농담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온갖 상상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블렌딩, 디자이너 베이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까만 아이, 노란 아이, 하얀 아이 뭐 이런 종족이 사라진다. 오늘 다문화의 주제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다문화 교육시킬 필요도 없다.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어차피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키운 저는 한국 수양부모 코리안 포스케어 어소시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준다고 하여서 제가 1982년도에 해외에 8만 명 입양을 시키고 있는 제가 82년도에 한국에 돌아오니 해외에 8만 명의 아이들을 입양시키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놀라서 너희 나라가 사라지는다는데 1982년도에 한국은 2800년에 사라진다라는 발표가 나갔습니다. 미래 예측에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한국의 씨앗과 종자, 그 아까운 종자를 8만 명이나 해외에 입양 보내는구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제가 알았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한국 수양딸, 수양아들 키우는 수양부모협회에서 저희가 키운 아이들입니다. 제가 노란 아이, 까만 아이, 하얀 아이 다 키우고 제가 시장을 가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 여성 정말 바빴겠습니다. 까만 아이 날라네, 하얀 아이 날라네. 아무튼 이 다양한 제가 다문화 보면은 저희 남편은 미국 사람이지만 남편의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독일 여자, 시아버지는 노르웨이 남자입니다. 제가 불어를 전공하고 호주 정부 10년, 영국 정부 18년. 저보다 다 다문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저 다문화에 대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걸 보면 디자이너 베이비가 이미 UK 커플의 BBC입니다. 200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디자인해서 만든 거죠. 디자이너 베이비가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 보시면 2004년도에 또 디자이너 베이비가 나왔는데 이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도대체 아이를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처음 시험관 아이 나올 때 교황청에서 악마가 태어났다. 악마의 짓이다.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전부 시험관 아이 다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지나면 바뀌더라라는 거고 처음 이 아이 눈 색깔과 머리를 디자인해서 나왔습니다. 구글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나는 노란 사람이지만 까만 아이를 갖고 싶다. 여기 클릭하면은 클리닉에 완전히 쫙 연결이 되어서 뭐 8만 불의 아이 디자인해 줍니다. 아무튼 여기 클릭해 보시면 저는 뭐 황인이지만 하얀 아이 낳고 싶다. 여기 클릭해서 뭐 할 수도 있는 시기가 2018년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눈을 15가지 색깔로 만든 눈입니다. 이게 디자이너 베이비. 잘못 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 빌 할랄, 조지 워싱턴 이 유엔미래 포럼의 이사가 각 몇 년도에 영국 정부, 미국 정부에서 원거리 텔레메디슨은 몇 년도에 나오고 synthetic life는 몇 년도에 나오고 personalized medicine은 몇 년도에 나오고 이게 인공장기가 artificial organs입니다. 2021년에 grown organs는 2026년에 유전자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오고 그다음에 수명 연장 라이프 익스텐션이 2035년에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보면은 2035년이 되면 아이고 지겨워 이제 그만 가라 기울래 이러면서 인명이 제천이 아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2035년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발표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텔레메디슨이죠. 이게 전부 텔레메디슨입니다. 이 텔레메디슨 차트는 2천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크레이그 벤터입니다. 신세틱 라이프를 만들었습니다. 박테리아, 페트롤리움 박테리아를 만들어서 이미 CO2를 먹고 꽁무니에서 페트롤리움을 빼냅니다.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크레이그 벤트는 2004년도에 맨 오브 디 이어 제놈지도 그린 사람입니다. 맨머신 거기에다가 첨단 이것은 사실 만든 히프입니다. 만든 히프, 인공 히프입니다. 기를 만들어서 피부 이분이 지금 가장 심장을 아티피셜 하트를 가장 많이 만든 분이고 이것은 블레더입니다. 방광. 이 여자는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로 여기 성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많이 났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가 목소리를 되찾은 여자입니다. 그죠? 자기 성대를 찾았습니다. 줄기세포를 기른 거죠. 이제 보시면 좀 끔찍하긴 하지만 돼지와 개의 하이브리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콩팥을 키운 거고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입니다. 만드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제가 속 뺐습니다. 이것도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장수공학, 장수연구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임모탈리티 인스티튜트가 거의 400여 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임모탈리티 2004년부터 뜨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대구의 천복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보면 불로동이라고 있습니다. 불로. 늙지 않는 동 거기에 천복단지가 들어간다. 이 임모탈리티 인스티튜트를 만들 수 있다. 여기 보면 임모탈리티 인스티튜트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양자 물리학 등등 심볼입니다. 임모탈리티 심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어떻게 하면 임모탈리티가 가겠는가. 이 사람은 칩을 가지고 임모탈리티 칩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칩에 넣어놓고 영원히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무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존 랭모 이 사람이 지금 세포가 영생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미 개발하여서 즉 너무 크면 암처럼 커지지만 적당하게 조절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늙는 이유 2004년도에 미국 정부는 Aging is a disease. 에이징은 디지즈다. 고로 고칠 수 있다. 고로 치유액이 나온다. 그럼 늙지 않아도 된다. 늙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한마디로 그냥 에이징 is a disease라고 디클레어 했습니다. 여기에 왜 그러냐면 텔라메라제라고 텔라메어 이 DNA 맨 꼭지에 보면 효소 꽁지가 여기 달려 있는데 요 놈이 늙어가지고 허물어지고 떨어지니까 늙더라. 아하 이제 왜 늙는지를 알면 왜 무슨 이유를 알면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텔라메어가 늙으니까 주름이 하나 둘씩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에도 기술의 발전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옷으로 이미 플렉시솔라입니다. 우리 솔라가 판판한 줄 아는데 플렉시입니다. 이게 플렉시솔라가 있습니다. 넥타이도 플렉시입니다. 그리고 모자 하루 종일 쓰고 다니면서 태양광 집적했다가 저녁에 탁 키면 불이 켜져서 맵을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여기 솔라 요 두 놈이 못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여기 안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 아무튼 솔라로 엄청난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시대에 보시면 이게 솔라죠. 전부 솔라 수영복 나왔습니다. 1250불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 파는 제품들이죠. 솔라 수영복으로 전기를 핸드폰을 충전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로 갑니다. 이렇게 기기가 연결이 되면 다문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온 몸에 기기를 달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언어를 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문화다. 이게 지금 컴퓨터죠. 이게 컴퓨터, 웨어러블 컴퓨터들입니다. 아주 여기 가장 얄쌍하고 잘 팔리는 최고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다니고 투명 카메라 보셨습니까? 이게 전부 투명 카메라입니다. 이게 투명 카메라,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 트럼펫. 보시면은
다양한 투명, 이게 보시면 뒤에 보이죠? 투명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왜 투명이 나오는가? 왜 투명이 나오는가 보면 이제 여기 앞에 보면 빠졌는데 냉장고의 물건이 투명입니다. 왜냐하면 고령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또 사고 햄을 또 사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으로 간다라는 게 미래의 고령 사회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급속하게 바뀌면서 voice in, voice out. 이 윌리엄 크로스만 이분이 지금 콤 스피커를 만들어서 말만 하면 그죠? 단추만 눌러서 10만 원 보내라 누구한테 금방 연결이 되는 이게 바로 몸체입니다. 이게 벨트에 달고 다니는 몸체. 자, 이제 뭐 외대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링고 12 통역기가 처음에 4,000불, 800불, 지금 82불짜리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미 트랜슬레이터입니다. 통역기인데 내가 중간에 두고 내가 영어로 하면 상대방이 불어로 하면 내가 영어로 아주 값싼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이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싼 게 Where is the bathroom?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불란서 사람한테 그죠? 자기가 영어도 못하고 불란서 못하니까 우송레 투알레트를 아예 글로 번역으로 해주기 때문에 보여줘요. 그러면 저기 있다 소데스네 뭐 가래가 저기로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지고 다니는 이런 컴퓨터에다가 빛의 차이, 온도 차이에 한 장씩 사진을 찍는 이것이 유명한 겁니다. 고든벨이 디지털 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누군가는 뭔가를 다 찍고 있다. 이게 수서베일런스 시스템. CCTV를 이게 목걸이처럼 달고 다녀요. CCTV. 이게 지금 10분의 1만한 게 나와가지고 목에 딱 찍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 4년째 녹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래학자인데 자기 딸에게 자기가 I pressed the button and recorded 하고 Hello, I'm your mom. 내가 너의 엄마야. 라고 녹음을 해놓고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전부 녹음이 다 되는 겁니다. 네가 2살 때 기억이 없겠지만 엄마 잠깐만 2살 때 대감기 다 있습니다. 이제 60년 후에 내가 2살 때 일을 되돌려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 칩이 뮤칩스, 히타치 뮤칩스, RFID 칩이 거의 그냥 굉장히 이게 지금 42불짜리라고 하고 이제 교과서 하나가 여기 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손가락으로 앞에 보면 RFID 칩이죠. 그죠? 이게 페이퍼 커런시이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가지고 쇼핑 간다부터 시작해서 멘탈 타이프라이터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면 당연하죠. 당연하게 다양한 글들을 내가 이 사람은 언어장애자, 말 못하는 뭐 벙어리라고 보면 이 사람의 생각 이것만 뒤집었으면 딱딱딱딱 치집니다. 이것만 뒤집었으면 I am hot 동영상입니다. 지금 이거 보여드릴 수 I am hot 자기의 생각을 말로 바꿔줘요. 이것만 뒤집어 쓰고 메신저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하고. 지금은 조금 비싸지만 조금 있으면 나도 이거 뒤집어 쓰고 좀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래요. 그냥 누워서 쓰면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2030년에 뜨는 직업들을 보면 바디 파트 메이커 제가 한 게 아니고 포사이트 네트워크에서 약 600명의 미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2030년에 뜨는 직업을 알려줬습니다. 버디 파트 메이커. 이때쯤 되면 2035년 아이고 지겨워 그만 가라 길래 인명이 제천이 아니고 자기가 수명 연장까지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신체를 개조할지 버디 파트 메이커, 나노 의사 뭐 등등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날씨 변경, 웨더 모디피케이션 폴리스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이때쯤 되면 지금도 이미 이 기술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이 대포를 팡 쏘면 구름층을 막 충돌하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않죠.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이때쯤 되면 나 오늘 여기 촬영하니까 여기만 비 내려줘 라고 경찰관에게 전화한다. 나 여기 오늘 바자하니까 여기는 비 내려주지 마세요. 경찰관에게 전화한다 라는 게 날씨 변경 결정.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썸업 해서 보면 2017년에 디지털 디바이드가 소멸한다. 전부 네트워크가 다 되기 때문에 전부 인터넷 들어서 2017년이 되면 사실 북한에도 변수가 올 수가 있다. 저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똑똑해지기 때문에 똑똑한 개개인은 세습을 불가능해 한다.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이 왜 저 사람한테 주지? 왜 자기 자식에게 줘 권력을? 개개인이 똑똑한 개개인들이 의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사라지고 교육 디바이드가 2020년에 소멸된다. 누구든지 큰 포탈에 들어간다. 위키피디아 아니면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Knowledge Garden 미래국제학교 큰 사이트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업데이트되는 이런 자료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가지 뭐 MIT에 가고 뭐 웹사이트를 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한 군데에 들어온다. 통합된다. 교육 디바이드. 제가 한 게 아니고 월드뱅크 2005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소득 디바이드가 2030년에 사라진다.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노동력이 노동 이주, 행복 이주, 교육 이주로 비싼 나라, 부자 나라에 월급이 비싼 나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2030년이 되면 이때만 되면 부자가 없고 사실 신사회주의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서 쓸 수 있다. 즉 세금으로 또는 사회공헌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뭐 이렇게 된다.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대학의 미래 2003년도에 대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저희 미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겁니다. 2003년도에 5년, 10년이니까 지금 5년 후에 이렇게 갑니다. Bookless. 책은 사라진다. 출판되는 날부터 틀리니까. 두 번째, Access without exam. 시험 없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시험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어제 맞았던 정답은 오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스루가 새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빠른 시대에 세월이 흘러간다. 이때쯤 되면 노 유니버시티 이제 24시간 아무 데서나 아무 컨텐츠나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한다.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노 캘린더 9월 달에 입학하고 뭐 12월 달에 졸업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졸업할 시기에 아무 때나 집에서 공부한다. 인텔 인사이드 이게 15년 후년 인텔 칩 하나 넣어서 업로드 다운로드 할 것이다 라고 허먼 팬 시나리오입니다. 모여서 허먼이라는 박사가 이 팬을 그렸고 미래학자들이 대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전부 이런 기기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anyone 누구든지 80세, 95세 된 사람도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anywhere 아무 데서나 뭐 찜질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핫 스타벅스나 any device 어떤 기기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MP3로 아니면은 PDA로 아니면은 뭐 랩탑으로 다 any content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선생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서 문제 있는 거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텍스트북에 뭐 외워가지고 쓸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그러면 이제 다문화는 이렇게 통일되고 통합되고 융합되고 올 수밖에 없으면 어떤 기술을 늘려야 하겠는가. 브리타니카보다는 위키피디아를 봐야 되고, 그죠? 블로깅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잘 보시면은 옛날에는 vocation education이 이제는 커리어 테크니컬 에듀케이션을 많이 갔다. For some students를 위해서 vocation education, 이게 이제 직업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직업교육, 뭐 철학 공부했다가 다시 무슨 공과대학에 뭘 하러 가듯이, all for few jobs를 위해서 하다가 이제는 모든 커리어를 위해서 공부를 다 시킨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리더십. 여기에 stability work requirement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 같은데 리더십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팀워크나 타임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뭐 가르쳐야 되냐? 진짜 옛날보다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우리가. 그죠? 옛날에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다가 지금은 거의 80시간 일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사장님이 9시에 출근할 때까지 안 기다려. 12시에 그냥 이메일 보내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라고 계속 24시간 얼러트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가 1위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 타임 매니지먼트 1위. working under pressure. 스트레스 받으면서. 요즘에 아이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직장을 빨리 이동을 하는데 아무튼 working under pressure가 두 번째다. working in a team,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지 혼자 물건 만들 수가 없어요. 디자이너 팀에서 물건 만들어서 그다음에 패키징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물건을 다 노력을 경주를 해야 그 물건이 잘 팔리죠. 옛날에는 빗자루 몽댕이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죠? 혼자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팀워크 안 되면 제품도 안 나온다. 그리고 communication skills 이게 아주 컴퓨터 스킬이나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비티도 중요하고 보시면은 리더십보다는 팀워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 스킬들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뭐 미래에 아주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은영 박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이제 들리시죠? 박영수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저도 다음 10년간 또 20년간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세션에 오면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영어로 할 것인가 한국말로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처 랭귀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특히 저는 이제 벌써 미국에서 산 지가 2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국에 나와서 일한 적도 있지만 그러다 미국에서 사는 그 재미 교포들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그렇게 오래 살면서 영어도 줄고 한국어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다 그러죠. 미국에 잠깐 출장을 왔대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살았더니 먼저 그래도 뭐 땡큐도 나오고 뭐 I'm sorry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회의하고 그런데 영어가 가끔가다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동료들이 보니까 좀 웃기잖아요. 한국 사람이 영어 쓰니까. 그래서 야, 네가 얼마나 갔다 왔다고 그렇게 뭐 영어를 섞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about 석 달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about 25 years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영어를 쓰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개념상으로 한국말로보다는 지금 멀티컬처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멀티컬처를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숙 선생님께서 지금 퓨처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글로벌 탤런트를 어떻게 키워할 것인가. 제가 일하고 있는 글로벌 멀티내셔널 하나, 저는 그 회사의 슬로건을 좋아하는데 그 슬로건은 Everyone is Talen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이 다 탤런트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특별하게 뭐 특별한 소질, 뭐 공부를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량을 다 개발한다면은 우리 자신이 모두 탤런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저도 역시 멀티컬처럴 패밀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미국식이고, 미국도 이제 뭐 스페인, 아일랜드, 네이티브 아메리칸 다 그런 거를 갖고 있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가다 저희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 6억 인구를 모아놓으면은 6억 인구를 모아놔서 몽타주를 만들면은 네 얼굴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자부심을 키워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인으로서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하고 일하면서 저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말타, 불가리아, 인디아, 차이나 뭐 다 여러 나라들, 아메리카 그런 회사들하고 일을 해봤는데요. 거기서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특히 에이펙의 역량이 강해지면서 많은 한국 분들 지금 한국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그 레비뉴 소스로서 상당히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인재들을 글로벌 리더로서 쓰고 싶은데 참 그렇게 마땅한 탤런트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영어 교육을 오래 하고 그러는데 그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사실 항상 제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또 저희 아버님께 크레딧을 드리는데 저는 그 옛날에 벌써 40년 전에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조기 교육은 말이 있을지도 않을 때 또 그렇게 넉넉하시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저를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영어 교육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미국에 가서 이제 저도 박사 과정을 하고 박사를 끝내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그 프랙티스에서 유일하게 동양인, 유일하게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컬처 샥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공부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저는 어려움은 없었고 그 언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컬처 샥.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가령 산타클라라 같은데 그 실리콘밸리 같은 데를 가보면은 보통 뭐 엔지니어 중에서 네이티브 스피커, 잉글리시 스피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말 UN 회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국적인 직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기업에 들어간 80년대 말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멀티컬처럴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 language competence는 cultural competence가 아니라는 것.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cultural competence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박영수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future career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다문화 재능을 개발해서 글로벌 탤런트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그 외에도 미국 명문 주립대학에 제가 인터내셔널 보드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1년에 2번 보드 미팅을 하면서 대학의 국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화의 개념은 지금 오늘도 K 유니버시티, 싱가포르 국립대학 총장님 많은 분들 오셔서 그 국제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드 미팅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듀케이션을 하는 거는 We are educating our students for the jobs that do not exist.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하는 거는 job은 exist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오늘 우리 박영수 선생님께서 많은 job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오늘 earlier session에서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 총장님께서도 이제는 우리는 lifetime of careers 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그래야 됐습니다. 그냥 한 커리어로 한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현대그룹 최초 공채 여사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장님 하실 때 저는 현대건설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가 당시의 동료들을 보면은 그냥 그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몸담고 퇴직하면은 좋은 걸로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원 커리어가 아니라 10 커리어가 second act, third act, fourth act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현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알려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컴피턴스는 무엇인가? 그거는 창의력이죠. 지금 이제 이번에도 그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션이 주제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그 연사들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시는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시티즌십. 그거는 무슨냐면 ability to work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그리고 이제 팀워크도 그렇고, 또 특히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컴피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계 여론을 달아보면요, 그 다문화라는 이슈가 다 다릅니다. 사우디에서 말하는 다문화와 동구에서 말하는 다문화, 미국에서 말하는 다문화와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는 이슈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common theme은 무엇이냐면은 unity in diversity, co-prosperity. 우리말로 하면은 공존 상생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다 이제 전 common theme입니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질들을 개발해야 하니까. 지금 한국에서 EQ 해갖고 감정지수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문화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지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화지수라는 건 the ability to recognize our own culture and the cultures of others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our own culture. 저희 자신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문화를 아는 것,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서의 그 다양한 것, 한국인 코드를 아는 것은 남의 나라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외국 기업인들에게도 제가 교육을 할 때도 What's more important in working effectively in Korea or China, India is not just to learn about those countries, but to understand your own culture. 그래서 저는 그 self-awareness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가? Literacy. 우리 지금 한국 분들 여행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스탄불을 가더라도 그 고구마를 구워서 파는 아저씨가 한국말로 아주머니 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집트 제가 전 세계를 가봐도, 그리고 제가 사우디의 아람코에 갔었는데 그 아람코에도 제가 놀란 게 아람코 전시장에 다른 외국어가 많이 없는데 한국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가 정말 저에게 현대 들어갔을 때는 그분들을 산업 전사라고 불렀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저희 선배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11대 그런 수출 국가가 되었는데, 그 글로벌 리터러시, 지금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런 거 하면서 리터러시, 그리고 우리 참 지리 같은 거 공부 많이 했죠. 세계사. 제가 그저께도 대학 교수한 친구랑 만나서 참 우리 한국에서 잡식 많이 배웠다. 그런데 그 잡식이 사실 도움이 됩니다. 저희 남편도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꽤 한 사람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잡식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냐고. 그래서 우리는 국어 시간에, 우리는 지리 시간에 그 국민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그런 거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일본에 가서 교육을 해도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15년, 20년 전에 세계를 여행할 때는 가령 루브르 박물관에 그런데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 많았죠. 요새는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한 것이 글로벌 컴피턴스로 트랜스퍼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아이덴티티 and 글로벌 마인드셋. 저희 아들은 월드컵을 할 때 아빠가 미국인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미국 할 때 대한민국 하면서 한국이 좋다고 슬퍼하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인의 자부심, 그건 상당히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됐는데 한국인의 자부심은 좋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그 시티즌십이 중요한데 싱가포르 그 에어라인 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We always put one in the east and the other full in the west and then trying to find our own cultural identity. 그래서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도 좋지만은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 그 다음에 멘탈리티를 교육해서는 우리가 다이버스 팀을 갖다가 지금 이제 다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다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정말로 우리의 컴피티티브니스도 늘리고 탤런트도 개발해서 미래의 워크포스를 개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컴피턴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다문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흔히 다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인종의 문제지만은 미국에서는 벌써 그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다인종의 문제는 굉장히 소극적인 인계 다 문제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연령.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여러 그 기업 문화 조사를 해보면은요, 상사와의 부하 간의 문화 차이, 세대 차이, 그것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 definitely cultural difference고요.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성별, men are mo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신체 능력, 그 다음에 가족 배경, 그 다음에 life experience,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부잣집에서 살았느냐 가난집에서 살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지역,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 정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그 다음에 워크 스타일 이런 것까지 해서 모든 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다 문화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시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5분 정도 남았습니까? 예, 1, 2분 정도로 끝내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제 잭 웰치가 boundaryless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정말로 우리의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 사실 그래서 저는 다문화의 문제도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좋아한다거나 특히 어느 회사에 몰려간다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이라기보다는 획일성을 아직도 존중하는데 다문화를 존중하려면은 이런 정말로 각자의 특이한 개성들을 이해해 준다면은 도움이 되겠는데 그러면 왜 미국 기업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비즈니스 케이스 for 디버시티라 그럽니다. 그건 왜냐하면 첫째로 이제 외국 시장을 개척하려면 우리도 지금 삼성이나 LG 대기업들 많은 그 외국에서 레비뉴를 갖고 오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거의 다 대부분의 레비뉴를 외국에서 갖고 오는데 intimacy with the local customer 하려면은 그 diversity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productivity,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하면은 더 훨씬 좋은 프로덕트가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creativity, innovation은 다양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요점 정리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lobal Humanity and Integrity. 지금 오늘도 아침에 말씀하신 연사분들 중에서 대학교에서 Honesty, 인테그리티 이슈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글로벌 소사이어티에서 그 코프로스페리티를 하려면은 인테그리티와 휴머니티의 문제는 정말로 그것만으로도 한 2, 3일 회의가 필요한 그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박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퓨처 커리어에서 우리 사시인이 글로벌 탤런트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글로벌 탤런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know our own culture. 제 자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비행기를 타본 게 제가 24살 때 유학을 갈 때였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유치원 애들도 가고 제가 6월에 밴쿠버에 갔더니 완전히 공항에 한국 애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생들 여름방학 때. 그래서 참 다른 시기인데 정말로 그런 애들에게 외국 문화를 가르치는 게 좋았지만 우리 자신의 문화. 그 다음에 그 only after then we need to seek to understand others. 그 다음에 hold judgment.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양극화, black and white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심한 편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편견을 한번 줄여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촌애인 사상, 또 인간관계를 넓히는 거. 지금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의 그 네트워크를 에이시안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를 늘리다면은 우리의 다문화 컴피턴스를 더 늘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earn and teach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는 우리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다문화로 해서 어떻게 해서 한국에 여기에 오신 분이 있으면 우리의 문화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여행을 할 때나 또 외국에 연수를 갈 때나 정말 오픈 마인드로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우리의 문화를 또 가르칠 수 있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cultural education을 우리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글로벌 탤런트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박영석 대표님이나 김은영 박사님이 이 멀티컬처럴 백그라운드 하에서 이게 생활하고 계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만 많이 드린다면 뭐 몇 달 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플로우에서 혹시 그 발제를 하신 박영석 대표님께라든지 질문이 있으시든지 또 코멘트가 있으면 몇 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뒤쪽에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해주고 이렇게. 예, 저는 사우스 아프리카 유니버시티에서 온 정재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영숙 대표님 강연도 듣고 4년 전에 군입대 하기 직전에 고기도 얻어먹고 좋은 강연을 들어서 항상 미래학을 어떤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연합사에서 이제 통역장교를 연합사에서 하면서 거기도 군대에서 본다면 다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미래학적인 요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하는 고민 자체가 불확실한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학을 공부했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뭐 10년 뒤에는 뭐 아기를 디자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뒤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생긴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지금 현재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 하는 고민을 반으로 줄여주고 반의 반으로 줄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상당히 항상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질문은 그래서 박영숙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물론 개인적으로 보신 게 가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 되겠지만 그런 미래학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좀 비극적이다. 환경 문제 이런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히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다문화나 어떤 인종 간의 결합이란 것을 어떤 그런 생물학적 결합이 아니라 협력 관계, 그런 대륙 간의 협력 관계 이런 부분에서 가장 비관적이고 약간 우려하는 미래학으로 봐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답 그냥 할까요?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린 것들은 저는 3일 정도 강의를 합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등등을 돌면서 짧게 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약 50여 개 국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에게 바치는 미래 보고서를 받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낸다.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미래를 안 알려줘도 세금 잘 내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가 정부에서 보고서에 올라오는 것들 보시면 아까 뭐 UN 미래, OECD 미래 포럼 등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비극적이다 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2032년이 되면 글로벌 컨스티튜션 해서 국제 헌법이 나온다고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어소시에이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Constitution Association 해서 1958년도부터 세계가 통합이 되는 세계 정부가 나온다. 그리고 글로벌 싱글 글로벌 커런시가 지금 나와서 only라고 부른다. 오자에 동그라미 쳐서 그죠? only 10원리, 1000원리, 50원리 뭐 등등.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대항하여서 그게 25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싱글 글로벌 커런시 어소시에이션. 거기에 대항하여 오픈마니가 5년 전에 또 나왔습니다. 서로 이 세계 단일 통화가 나오면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어르렁대고 거기에다가 교육 포탈 지금 널리지 가든 저희가 뭐 만들고 있고 모든 교육은 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가져오지 위키피디아에 가져오듯이 뭐 여기서 뭐 중학교 교과서 대학교 서울대학 등등이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뭉치는 다문화뿐만 아니라 그냥 세계가 원리스 하나로 가는 이런 작업들이 있고 그 직전 작업에 보면 세계는 우선 노르웨이 2030 노르웨이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세계는 8개 국가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U, 아프리카 유니언, 아랍 연맹 있죠. 거기에다가 나프타 있죠. EU 있죠. 아세안 있죠. 거기다가 센트럴 아메리카 유니언 있고 사우스 아메리카 유니언 있습니다. 7개 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싱가포르 유니언 해서 이제 뭐 저희 나라는 가령 중국, 한국, 일본이 느슨한 FTA로 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이 어떻게 가는지 지도가 잘 안 걸려 있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사라지고 아니면 한국은 더 좋아지는가? 아, 내 땅덩이가 미국, 중국 땅이 전부 내 땅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흡수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변화가 오는데 한국에서 너무나 관심이 없다. 미래학에 저희 홈피에 들어오시면 10년 읽을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UN 미래포럼 박영숙만 쳐도 엄청난 자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저 혼자 정말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다. 뭐 저희 15,000명의 회원들이 있지만 주니어 포럼도 아까 저런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배워야 한다. 미래 산업이 20%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0% GDP. 왜냐하면 거기다 마케팅, 새 상품에다가 그죠? 거기에다가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그게 전부 미래가 이제 포사이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권력이 어떻게 변할지 보시면 알 수 있죠. 위키피디아가 5년 후에 1등으로 뜬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예측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커리어 컨설턴트 이화실인데요. 그 박영숙 대표님께 잠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아주 거창하고 그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그런 의견들을 주신 거, 그런 정보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데요. 사실 지금 미래 하면은 거의 반사적으로 떠오는 게 그 우리 아이들, 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에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뭐 고교 선택제니, 뭐 청년 실업이니, 88만 원 세대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갭을 보고 오늘 지금 당장 이게 우리 교육 현실에는 반영되지 않는데 그런 구조 안에서 here and now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게 뭔지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아주 단순하게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미래학에서는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잡는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지금 현재 교육 제도에 들어가서 그것을 개혁하거나 혁신할 수 없다라는 것은 미래 예측의 그 기본 룰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점점 이게 커지면 적은 것이 사라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미래 국제학교 이게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미래를 가리키고 라이프 디자인을 해줍니다. 지금 사라지는 일자리 보십시오. 5년 후가 되면 거의 제조업은 아프리카까지 다 날아가죠. 뭐 등등 서비스 산업마저도 날아가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산층 위에 상류층 위에 창조층이 뜬다. 크리에이티브 클래스가 뜬다라고 해서 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집도 필요 없지 아까 있죠. 집 살 필요 없다. 얼짱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가능하다 내 아이는 라든가 아이들에게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직장에 못 간다. 왜냐하면 공부만 잘할 경우에는 그 아이는
우리나라식이죠. 그 아이는 결국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죠. 지 생각만 하고 지 것만 가져가기 때문에 회사에 해를 끼치거든요. 그 아이는 팀워크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뭐 IBM 아웃룩에 2006년도 판에 나오는데 이미 인류대 기피증이 나왔습니다. 인류대 서비스 산업에 이 사람 끄는 거 그죠? 사람 장사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이 인류대에 나와서 콧대 높으면 오는 손님도 쫓아버린다 해서 인류대 기피증이 이미 나오고 있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안 있습니다. 미래국제학교도 만들었고 이런 것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같이 이제 개개인의 힘이 국가의 힘보다 크죠. 네트워킹만 하면 됩니다. 네트워킹을 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꼭 하셔야 될 분 계십니까? 그 플로우에서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박영석 대표님 그리고 김은영 박사님 아주 정말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국은 보니까 이제 미래는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변하는 것 같고 또 그야말로 이제 다문화 사회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 더 이제 박영석 대표님이 제시한 대로 많이 공부를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또 그것이 반드시 이 장밋빛 미래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국제학교도 많이 좀 들어가고 해가지고 미래를 좀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상당히 비빔밥 문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동서양의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점도 많고 또 이렇게 보다시피 그 다문화 가정에서 아주 뭐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글로벌 탤런트를 키워가지고 앞으로 미래에서는 세계 중심이 되고 세계 단일 정부가 많이 선다면은 바로 한국에다가 단일 정부의 수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글로벌 탤런트를 키우고 우리가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잘 읽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발표해 주신 두 분과 발표 토론하신 모든 그 청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